안녕하세요, 라이언TV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대폭 인상의 논리로 꺼내들었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20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질의에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그것이 누군가가 무임승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향해 안보 면에서 무임승차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더 내라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내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의 5배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강경한 기조가 재확인된 대목이었습니다.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몇 차례 제기한 바 있었으나 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인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번에 고위 외교당국자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언급하면서 무임승차를 거론한 것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전직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토머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9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아시아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역시 한국의 한미동맹 관련 지출을 무임승차로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20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온라인 사설에서 미국과 오랜 동맹국인 한국 간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근시안적인 외교 정책이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찰의 원인이 트럼프가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게 미국에겐 나쁜 거래이고 은혜를 모르는 피보호국들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그릇된 견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안보상 무임승차국일까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동맹 기여는 미국의 다른 주요 동맹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 분담 수준을 비교할 때 거론되는 1차적 지표는 각국 국방 예산입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절대적 기준으로 독일, 일본보다 작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 이 나라들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2018년 한국 국방 예산은 GDP의 2.6%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독일 1.2%, 일본 0.9%보다 많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속 동맹국들의 요구하는 목표치인 2%도 여유있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 예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 속에 국회 계류 중인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방 예산은 50조 1,527억 원으로 보시는 것처럼 올해 대비 7.4%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는 미군 주둔 비용을 얼마나 분담하느냐입니다. 한국에서 통상 방위비 분담금으로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백재옥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은 국방정책연구 2019년 가을호에 실은 논문에서 2017년부터 2018년 연평균 미국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률에 대해 독일 11%, 한국 40.2%, 일본 45.1%로 각각 추산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 대비 8.2% 증액된 1조 389억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한국의 분담 수준은 분담 비율 기준으로는 일본에 다소 못 미치지만 독일은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 편중 지적을 들을 정도인 미국 무기 구매도 한미 동맹의 맥락에서 한국의 중요한 기여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7년 미국으로부터 67억 달러, 하나 약 7조 9천억 원 규모의 군사장비를 구매해 이 기간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구매국이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 내 미군 기지들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통합하는 데 소요된 건설 비용 110억 달러의 약 90%를 한국이 부담한 것도 무임승차론을 반박하는 근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국이 남성 의무병제를 도입한 데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미국 관리들은 대통령의 스탠스에 맞추고 대통령 주장에 논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은 무임승차론의 뿌리에 미국 전통적 동맹관계의 변화 시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위해 만든 동맹체제는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동맹국들은 자유무역 원칙과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따르면서 외교적으로 미국을 지지해주는 식으로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호혜적 관계로 유지돼 왔다라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래의 조건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권 한동대 교수는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략으로서 그가 직접 챙기는 사안인데 동맹국들과의 새로운 분단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첫 번째 상대가 한국이다 보니 미국은 돌파를 하려는 생각으로 무임승차론까지 제기하는 듯 하다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까지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사임 등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사라진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식의 거래의 기술은 기술이 아니라 무대포 압박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라이언TV였습니다.